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넘어오셨습니다. 시장이 주고 있는 힌트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장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1증은 거래 대금입니다. 어떤 종목이 1위부터 5위까지 상위 리스트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포스코 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내에서 가고 있는 종목 위에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 2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리스트의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포인트 기억해야 되는지도 첨언해 주세요. 또 2차 전지죠. 네, 2차 늘 전지. 2차 전지고 내일도 아마 2차 전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도 일단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 이제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포항제철하고 한다라면 우리가 어찌 본다면 이제 근간 산업이 좀 이뤄왔었고, 또 우리나라의 어찌 본다면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큰 효자 역할을 했었던 그런 어떤 전신인 어떤 철강 업체를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포스코로 사명이 좀 변경이 되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상 지주사 체계로 좀 전환되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산하의 여러 계열사들을 좀 거느리고 있는 그런 현재의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어서 몇 가지 큰 변화를 겪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또는 이제 ESG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특히 철강과 관련돼 가지고 저탄소라든지 제로탄소 이와 관련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제로탄소 또는 탄소 제로에 근접하지 않은 또는 ESG 경영에 위배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이 강제력은 없겠으나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포스코에서 생산한 철강 수출 자체를 아예 하지 않거나 또는 관세를 과대하게 좀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암묵적으로 좀 따라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해외 여느 기업 대비했을 때 차근차근 잘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이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과 그다음에 리튬, 니켈, 그리고 수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 미래 신재생 에너지로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으나 몇 가지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지라 사실상 2030년도 정도 전후 또는 그 이후에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리튬 니켈 같은 경우, 특히 리튬 니켈은 LG화학 또는 에코프로 BM 또는 LNF 그 외에 양극재, 음극재 등을 생산하고 있는 수많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사실상 의존 쪽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주요 원자재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포스코 홀딩스 차원에서 직접 수매를 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정제까지 해 나가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계열사 중에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이런 각각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음극재, 양극재 생산 및 그리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그것은 DX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고, 또 그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강이라든지 니켈 또는 리튬, 알루미늄, 망간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어찌 본다면 이제 선물 트레이딩을 통해서 가지고 오고 또 공급을 해주는 그런 어떤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지금 거론되지 않았지만은 포스코 HY 클린 메탈이라는 비상장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스코에서 직접적으로 수급하지 못하는 원자재, 예를 든다면 망간이라든지 구리, 이와 같은 어찌 본다면 조금 비중 자체가 작은 이런 금속 자체를 2차 전지 폐배터리를 다시 재환원해서 다시 재추출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자체도 새롭게 자사 내에 있는 계열사에게 공급을 한다든지 외부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동사의 앞으로의 성장세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고, 사실상 포스코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도 제가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또 이 프로그램에서조차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중요 지지 가격은 오늘 종가가 47만 9천 원인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셔도 좋겠지만, 내가 다시 한번 재매수 또는 신규 매수 또는 내가 어떤 트레이딩 스텝, 즉 고점을 확인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이익 실현을 해야 될 기준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43만 원 정도의 기준을 잡고 대응하심이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전반적으로 이 그룹주에 관심 많으실 텐데 거래대금 실린 자리에서 저희 점검해 드렸습니다. 저희 마감 이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에 대해서도 AS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룹주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은 그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서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주도 성격 그리고 유수되는 쪽 분명한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포인트 잡고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도 앵커님하고 잠시 대기를 하면서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이후에는 반도체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가 시장을 좀 리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 준비를 하긴 했는데, 자, 일단 종목명은 미래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하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계신 단어가 DDR5, 뭐 HBM 또는 AI 반도체 또는 뭐 시스템 온칩, 아니면은 뭐 비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들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도래를 하였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한 번쯤 반도체 섹터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가온 칩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어찌 본다면 2나노, 4나노, 8나노 이런 공정이 아니라 그보다는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지금 현재 새로운 반도체 신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생산 설비 또는 주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실질적으로 생산된 반도체를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미래 반도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래 반도체는 삼성전자에서 생산된 반도체라든지 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생산된 LED 칩 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디스플레이 칩이라고 좀 부르는 반도체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어찌 본다면 유통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 반도체는 삼성전자 없이는 사실상 거의 매출이 없는 기업이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HBM이 SK하이닉스가 좀 치고 나가고 있긴 한데, HBM과 관련돼 가지고 공식적으로 여러 특허들도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 진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DDR5 생산, 그리고 지금 현재 파운드리 부분의 신규 수주, 뭐 예를 든다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TSMC에 지금 파운드리 부분을 맡겼는데, 이중 지금 수요가 워낙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를 좀 할당을 해서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 부분에 좀 맡기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되게 된다면 상당히 좀 큰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손절선은 25,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3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시간이 좀 남아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또 차전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하반기가 많이 남은 자리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지금이라도 미래 반도체와 같은 반도체주를 포트에 담아야 지수의 흐름과 연동해서 수혜를 받고 긍정적인 부분을 얻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꼭 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위원님의 조언이실까요? 일단 반도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방송을 보시는 이제 어르신들 같은 네. 경우에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가지에 많이 집중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에서 인적 분할해 가지고 삼성 반도체를 만들면은 사실상 중장기 포트로서 편입해도 되겠지만, 삼성전자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초에 사실상 외부 차입금을 좀 가져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일단은 상당히 순탄한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은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반도체 불황에 따라서 외부 차입금을 아마 조 단위로 제가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두 종목을 제외한 신규 설비라든지 또는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또는 팹리스, 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것이 그나마 지금 현재 중장기로 또는 최소 한 1개월 정도 기간 내에 그래도 10%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에서 가장 관련성이 좀 높은 키워드를 보게 된다면 일단은 지금 조만간 상장을 앞두고 있는 ARM과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HBM과 관련된 종목, 이 두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 좀 낫겠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와 관련된 파운드리 부분, 만약에 삼성전자가 수주하게 된다면 관련주 또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에 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큰 기업의 투자의 손길이 미치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할 듯하네요. 전반적으로 소부장주에 대한 포인트와 함께 미래 반도체 전략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곧 저희 마무리합니다. 시장 분위기와 함께 에이스 종목들에 대해서 장 마감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양대지수 엇갈린 채 마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판에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코스닥 외국인이 세시 구간에 매수 전환했다라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 행렬 이어가는 3시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이후에 수급적인 매력도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일 월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 월요일장이었는데요. 대형주의 탄력은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 전환 하루였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 많이 올라온 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제 더욱이 실적에 대한 포커스 깊어지겠죠. 이런 가운데 큰 손들의 흐름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좀 변동성을 동반하긴 했는데요. 지수와 함께 수급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표 어디에 찍혔을까요? 코스피 지수는 0.36% 하락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611선이 저점이었는데요. 저점 대비로는 7포인트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900선까지는 터치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막판에 코스닥 쪽에서 탄력이 강화되면서 0.2%까지 상승폭 끌어올렸습니다. 898선에 마무리가 되네요. 수급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팔자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철강금속에 대해서 가파른 매도 행렬을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반면에 개인은 사자로 대응하면서 오늘 좀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같은 경우는 오늘 연기금 중심으로 매도 물량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부분도 특징으로 확인을 해두시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앞서 동시호가 구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장중 내내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우위 포지션을 보였다가요. 3시 넘어가면서 매수 전환 빠르게 늘렸습니다. 늘려가는 중에 마무리가 됐다는 점 특징입니다. 340억 원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오늘 양대시장 모드에서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굵직한 경제 지표를 소화한 과정에서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100 하회하는 상황에서의 움직임 나왔는데요. 1266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등 추세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가운데 FOMC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지표 이번 주에도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니맵을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그림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의 흐름은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흐름이 가장 궁금하실 종목들 반도체 보고요. 그리고 좀 외면하는 시선이 올 뚜렷했던 자동차 이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크게는 아니지만 주가 폭 자체는 아래쪽으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투톱에 대해서도 외국인 러브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두시고요. 사이즈가 큰 종목보다는 중소형주, 좀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 반도체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 특징입니다. 수급이 외국인 기관 동시에 들어오는 쪽은 계속해서 빨간불 강하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대표적으로 외국인 기관 5거래 연속해서 사고 있는 삼성전기의 5% 이상의 오름세 오늘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오후로 갈수록 힘이 좀 많이 없었고요.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10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자동차, 오늘은 전반적으로 부품사까지 타이어까지 하락폭 깊이 패인 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현대건설 가운데서는 4% 정도 플러스가 체크가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밑꼬리가 길게 달린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고점 부분 탄력을 많이 지켜내려는 힘이 현대건설 쪽에서 보였다라는 점 특징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게임 엔터 좀 혼조한 가운데 하이브는 3%, 펄아비싸 같은 경우는 3%로 유독 강한 흐름,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렸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좋은 건가? 괜찮은 건가? 헷갈리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분석이 더 듣고 싶습니다. 오늘장 어떻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은 전체 월요일 시장 치고로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좀 몇몇 가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장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또는 좋다 나쁘다 뭐 심지어는 FOMC 의회라든지 또는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이 각가지 변수들을 들여다 놓고 시장은 오를 것이다, 시장은 내릴 것이다. 자, 이분법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당분간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방향성 예측은 조금 내려놓고 일단 돈이 어디 많이 몰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대장주와 또는 주도주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잡주, 소위 급등주를 거래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중장기 투자하셔가지고 과연 돈을 버셨는가? 지난번에 GS것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수익에서 잘 매도하셨는가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오히려 다 모든 종목에 손실이었습니다. 자, 반대급부로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시장에서 주도주, 대장주라고 불리는 게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든 2,000억 원이든 3,000억 원이든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모멘텀에 맞춰서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정말 아비규환처럼 비싸게 파는 사람, 싸게라도 팔아가지고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서로가 뒤섞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하든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을 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거래하든 안 하든 그래도 주도주를 계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예를 들게 된다면 포스코 홀딩스가 대략 오늘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아마 수급 매매라든지 좀 비중을 크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안에서 1%, 2%의 수익을 내 것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실질적으로 소위 매수가 좀 이루어진다는 것도 실제 오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것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도 주도주 거래입니다. 또 심지어는 지금 뭐 다이어트 약품과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 장 초반서부터 상한가 갔던 뭐 넥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관계성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자회사가 다이어트와 관련된 유산균 관련 제품을 생산한 이력이 있다.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지금 히트치고 있는 그 다이어트 의약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이어트라는 그 키워드가 묶이다 보니까 장중에 또는 장초반에 수급이 몰린 것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 돈이 몰리는 정말 시장의 중심주 위주로 좀 거래하시는 것이 좋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전저점 부분에서 여기가 저점이겠거니 반등 기대하시고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적어도 하락장, 횡보장에 가까운 성격이기 때문에 전고점, 바로 직전 고점 또는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간에 어쨌든 상향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저점을 높이는 종목군들 위주로 손절선 잡고 거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AS통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종목 주도주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AS를 오늘 꼭 받고 싶은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위원님께서 2번이나 추천을 해주신 종목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종목 역시 5월, 6월 두 차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최고가 기준으로 7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위로 걸어 나갈까요?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맞다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제가 머니투데이에 출연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도 좋다. 그냥 시가총액을 한 15조 원까지 보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실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뭐 5월달, 6월달 또는 제가 여러분에게 노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채널에서 거의 포스코 찬양론을 펼치고 있는데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제 저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시세 자체가 우리가 시가총액 1,000억 원짜리, 2,000억 원짜리처럼 갑자기 급등 상한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급등을 보여주고 횡보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또 대량의 거래대금이 수반된다는 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 계속적인 7월 14일자 또는 그 전부터 고점을 갱신해주고 또 상승세를 보여줬지만은 거래대금 자체가 1조 원이 채 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래대금이 1조 원 이상 정도가 발생을 하는 우상향의 양봉을 보여줘야지만 저점을 높이고 다시 추가적인 2차 파동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45,000원 정도를 이탈치 않으면 가져가셔도 좋고 45,000원을 지지해준다면 그 정도의 가격선을 선저선으로 잡고 신규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위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공유해 주셨는데 이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가지고 가자라고 45,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위원님께서 2번 주신 종목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또 다른 종목도 2번이나 재추천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성 ENG 지난주에 저희 새롭게 또 한 번 받아본 종목인데 그래서 궁금해요.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라서 5일선 타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시각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이 종목은 좀 가벼운 종목이죠. 가벼운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5,5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클린룸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됐는데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사업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솔루션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클린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2차 전지 또는 초미세 공정 여러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의료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 특히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하방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2,500원 정도를 이탈치 않는다면 그래도 신규 매수 또는 모아가는 전략,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동일하게 3,400원을 저희 목표가로 또 한 번 전달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AS 받아봤습니다. 신성 ENG에 대한 AS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AS 진행해봤습니다. 월요일장 저희 이렇게 달려왔고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도 내일 오전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연인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